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긴장을 많이 했나 봐요. 식순이 아닌데 제가 눈이 나빠가지고 식순 전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서 이렇게 함께 법회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은혜 감사드리고요. 학교 정문에 보니까 너와 내가 만나려고 우리 대학에 왔나 보다, 원광대학에 왔나 보다, 이런 표현이 있던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여기 교무님들과 교도님들 그리고 교직원 선생님들을 만나려고 원광대학에 온 것 같아요. 제가 중국에서 있을 때 한 번씩 한국에서 오시는 교무님들께서 교도가 몇 명이야? 정말 대답하기 쉽지 않은데 그때는 뭣도 모르고 청도 시내 인구가 400만이거든요. 신도는 400만이고요. 교도는 40명 정도 조금 안 돼요. 그렇게 배포 있게 했었는데 여기 오니까 큰 법당에, 제가 이렇게 큰 법당에 올라선 거는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중국에 처음 갔을 때 그 교당이 없어가지고 호텔을 빌려서 법회를 보면 딱 이런 분위기였어요. 호텔 그 앞에서 이 의자 그 대회의실 빌려가지고 법회를 보고 그 자리에서 또 공양도 하고 그렇게 봤던 기억이 나는데 이 분위기가 좀 그런 분위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 1월 16일 날 인계인수하러 왔는데 그 이후에 계속 출퇴근하면서, 그때는 겨울이라 어찌나 춥든지요. 학생도 없고 교수님들도 안 계시고 건물은 크고 그래서 너무 추워가지고 계속 춥다 하니까 우리 종사님께서 왜 이렇게 추위를 타냐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새로운 우리 교무들이 다 그때 조금 다 춥다는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분위기에, 이 큰 건물에 적응이 안 돼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제 사무실에 교무님들 들어오면 춥다 그래요. 제가 불을 꺼가지고, 저는 이제 열이 이제 막 나가지고 이제 불을 오전에 잠깐 켰다가 끄거든요. 그러니까 제 사무실에 오면 춥다는 말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하루하루 봄 기운이 느끼면서 이렇게 출퇴근하는 것이 참 새로운 것 같습니다. 아침에 그 총부 식당에 밥 먹으러 가는데 아직 청소가 덜 끝난 교무님들이 그 영모전 앞에 잔디밭에서 뭘 캐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도대체 그 잔디, 아직까지 노란 잔디에서 뭘 캐나 보니까 지금 풀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대요. 저는 보이지도 않는데 벌써 그 풀을 캐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안 캐면 막 번져가지고 나중에 힘들게 그 풀을 캐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저는 그게 눈에 띄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데 그걸 보이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렇게 자세히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그 수선화가 뾰족뾰족 올라오는 것도 보이고 이제 하나 둘 이렇게 뭔가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신입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학교가 정말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아까 설명 기도에서도 봄 기운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학교의 주인은 정말 학생이구나, 주인공은 학생이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 신입생들이 그 건물을 못 찾아가지고 저희 건물로 왔어요. 옆에 평생교육원으로 가야 되는데 저희 건물 와서 101호가 어디예요? 막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 옆쪽 건물인 것 같아서 알려주는데, 그 신입생들을 보니까 제가 뭐라도 막 도와주고 싶고 막 가서 막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막 샘솟고, 그 아이들이 정말 귀한 보배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제목이 봄, 무엇을 보는 봄인가. 그런데 제가 계속 봄을 왔다 갔다 하면서 느끼면서 봄이 왜 봄인가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보는 계절이다. 봄은 보는 계절인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두리번 보면서 계속 뭐가 새로 났나 자꾸만 매일매일 확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봄은 안 보이던 것이 보이는 계절이고, 새로운 것이 보이는 계절이고,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는 계절이고, 봄에는 앞으로 있을 것을 미리 보는 계절이다. 그런 감상을 가져서 그 감상을 가지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봄은 새롭게 보는 것 같아요. 뭐든지. 그래서 우리가 봄자 앞에만 새자를 붙이잖아요. 여름, 가을, 겨울은 새자를 안 붙여요. 근데 봄에만 이렇게 새자를 붙이는 것이 참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종사님께서 재직교무 때 새롭게 보는 것이 봄이다 하셨는데 사실 그거 저가 먼저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때 말씀하셔가지고 이거 아닌데 오늘 제가 말하려고 했는데 그 새롭게 보는 것이 봄인 것 같아요. 겨울과 다르고 하루하루가 다르고 대종사님께서 인과봉의 이치가 추나추동과 같이 되는 줄을 알며 이렇게 하셨잖아요. 저도 이제 50이 넘어서 추나추동을 50번 이상 넘겼는데 그래도 늘 새봄인 것 같고 이 봄에는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지금 모든 게 새롭습니다. 모든 교무님들 새롭고 이 상황도 새롭고 모든 환경이 새로워서 매일매일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이 사실은 지금은 행복하고 그분들을 이렇게 새롭게 보고 새롭게 배우고 하는 것이 요즘 학교를 다니는 즐거움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새롭게 본다는 것은 내 눈을 새롭게 열어야지 새롭게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새롭게 보인다는 것이 제가 오랫동안 외국 생활을 하고 오니까 아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새로 같이 근무하는 그 종사님은 저희 부사감님 하셔가지고 알지만 나머지 교무님들은 사실 이름도 처음 들어본 교무님들이고 또 오랜 기간 있었기 때문에 안다고 해도 그분들의 정보가 이미 다 저한테는 많이 없어져서 아무 편견 없이 고정관념 없이 사람을 대한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구나를 제가 사실은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마다 늘 새롭고 이분한테 뭘 배울까 생각이 되고 편견 없이 본다는 것이 이렇게 정신기운이 맑아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들어줬습니다. 그 대종사님께서 하늘을 보시고 의심을 내신 것이나 부처님께서 사문유관 하신 것이나 이게 늘 있던 거지만 뭔가 새롭게 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깨달음의 길로 들어가는 그 문에 들어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봄을 맞이해서 나도 새롭고 옆 사람도 새롭고 우리 학교도 새롭고 모든 것을 새롭게 보고 새롭게 생각하는 그러한 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남이섬을 갔는데 처음으로 저는 이렇게 한국에 사는 것들이 다 생전 처음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남이섬을 갔는데 그 나무가 하나 좀 특이한 나무가 있더라고요. 보셨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무심히 이렇게 봤는데 그 나무가 역발상 나무라고 써 있더라고요. 편말에 역발상 나무. 그래서 아무리 봐도 저게 왜 역발상 나무지? 계속 그거를 계속 생각하다가 갈 때는 생각을 또 못했어요. 이렇게 일행이 있어서. 그래서 계속 연마하고 가다가 올 때 보니까 올 때 또 자세히 봤어요. 보니까 이 고목나무가 뿌리가 많이 뻗은 고목나무를
거꾸로 세워놔가지고 저는 그때 겨울이어가지고 이 뿌리가 그냥 가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 아무리 생각해도 그 나무가 왜 역발상나무라는 제목을 붙였을까 생각을 못했는데 그 보니까 뿌리가 위로 이렇게 뻗어 있고 이제 죽은 나무를 뿌리가 가지처럼 뻗어 있고 위에는 꺾여가지고 이렇게 밑에 있어가지고 참 참신하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이렇게 늘 보던 것을 일상으로 늘 보면 새롭게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내 마음의 눈이 열리고 자꾸만 새롭게 봄처럼 늘 제가 날마다 새잎이 나는 것을 보려는 그 마음처럼 우리가 나도 새롭게 보고 내 옆 친구도 새롭게 보고 옆 동료도 새롭게 봤을 때 그 사람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참 새롭더라. 그렇게 발견하는 일이 많으신 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봄은 보이지 않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게 봄인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눈이 많이 나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유리에 막 부딪혀서 코가 지금 이렇게 막 금이 3군데나 가고 안경을 몇 번 깨먹고 그래서 이렇게 유리를 보면 이렇게 약간 좀 트라우마가 있고 좀 공포심이 좀 있는데 좀 잘 못 알아봐요. 잘 못 알아보는데 제가 그 집에 갈 때마다 저희 집이 농사를 짓는데 집에 갈 때마다 부모님께서 먹지 말라 넌 앞으로 이거 먹지 말라는 채소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콩인지 팥인지 구분을 못해요. 밭에 가가지고 이렇게 나오면 뭐 콩밭에 가서 뭐 좀 해라 하는데 이게 콩인지 팥인지 그래서 이게 콩이에요 팥이에요? 이게 항상 물어보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넌 앞으로 콩도 먹지 말고 팥도 먹지 말고 아는 것만 먹으라고 그러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열매가 맺기 전까지는 못 알아보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작년에 저희 그 남양주에 있는 그 오더 훈련원에서 한 달간 있게 되었는데요. 그 3월 1일 날 갔는데 거기에 원로 교무님께서 퇴임하시고 봉사를 하고 계셔요. 정말 봉사를 그 정신, 육신, 물질로 다 하시는 교무님이 계셔서 제가 참 이렇게 감동을 받았는데 그 교무님께서 사진 찍는 게 취미세요. 그러면서 2월 달부터 그 오더훈련 뒤에 산이 아주 유명한 산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충령산에 첫 봄을 알리는 것이 생강꽃이래요. 산에서는 생강꽃이 제일 먼저 핀대요. 저는 그 말도 처음 봤고 생강이 꽃피는 것도 처음 들었고 생강은 밭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교무님 매일 그 충령산을 매일 저도 같이 산책하는 게 계속 올랐는데 저는 도대체 그 생강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도 모르겠고 근데 교무님은 이렇게 보시더만 저게 생강나무인데 아직 꽃이 안 폈대요. 매일매일 갔어요. 매일매일 갔는데 이 꽃이 얼마나 더디게 나오는지 결국에는 3월 한 20일 정도에 거기가 좀 그 추운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늦게 피는 거예요. 그래서 딱 폈는데 저는 그게 산수유 같기도 하고 이게 너무 이렇게 비슷해서 근데 그게 교무님께서는 산수유하고 뭐 그 생강나무는 이렇게 뭐가 틀리다고 하는데 말씀하셨는데도 지금도 아마 보면은 생강나무인지 산수유나무인지 잘 모르겠고 일단 생강나무가 산에 있다는 것만 알게 됐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 안 보이던 생강나무가 그 충령산에 가득 찼더라고요. 그게 활짝 피니까 충령산을 가득 채워서 이제는 제가 보면 굳이 그걸 찾아보지 않아도 이렇게 눈에 띄는데 이 봄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있다. 그건 제가
우리가 심한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마음으로 마음의 눈이 뜨일 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육신의 눈은 갈수록 나빠지지만 마음의 눈은 우리가 성현의 말씀을 듣고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대종사님의 말씀을 받들면서 마음의 눈은 갈수록 열어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처님 그 법문에 보면 그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부처님께서 아들을 살려달라고 찾아온 이야기 다들 아실 거예요. 부처님께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해 줄 수도 있으시지만 그 사람이 스스로 깨우치게끔 사람이 죽지 않은 집에 가서 겨자씨를 얻어오면 내가 알려주겠다, 이렇게 살려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이 온 동네를 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 가정에 한 사람도 죽지 않는 가정이 있는가 보니까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수백 가정을 돌면서 스스로가 사람은 누구나 죽는구나, 죽음의 이치를 깨닫고 돌아오는 그러한 법문이 있는데, 우리가 나도 심한이 열려야 되지만 마음으로 자꾸만 보게 되면 상대방에게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을 본성을 깨우쳐주고 그 사람의 장점을 살려주고 그 사람의 능력을 일으켜주는 그러한 그 심한이 열리고 그러한 능력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그 부교무 때 모시고 살았던 교무님이 그 6년간 모시고 살았는데요. 그분 6년간 모시고 살으니까 사실은 그때 6년 마치고 나니까 너무 교화에 대한 자신감이 그때는 많이 섰어요. 그분의 삶을 이렇게 곁에서 보면서 다른 거는 다 어떻게 흉내를 내겠는데, 어떻게 그냥 좀 흉내를 좀 내겠는데, 정말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사람한테 100% 올인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건 정말 못하겠어요. 제가 피곤해서 못하고 무엇이 어째서 못하고 자꾸만 핑계가 되는데, 그 교모님께서는 몸도 약하시고 그러지만 그 모든 교도님들한테 100% 올인하셔요. 근데 제가 중국에서 처음으로 그 100% 올인을 한번 경험한 적은 있어요. 이거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세정을 알아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구나,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느끼면서, 여기 함께한 우리 모두, 우리 교무님들과 직원님들, 교수님들, 제가 하나하나 한 분 한 분 잘 모르지만 그 마음을 헤아리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또 봄은 봄을 통해서 미리 보는 것 같아요. 봄 안에 춘하, 추동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봄 안에. 그래서 봄에 저희 지난주에 집에 갔다 왔는데 벌써 밭을 다 갈아 놓으시고 또 심는 것도 있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봄에 무엇을 심느냐가 가을에 결정이 되잖아요. 봄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을에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도코 주변을 보니까 벚나무가 이제 많이 심어져 있는데, 우리 교무님들과 이렇게 밥 먹고 이렇게 오면서 올해는 저 벚나무 밑에 학생들이 막 와글와글 하겠다, 그 벚꽃이 핀 것이 뭐 상상이 되고 4월 첫째 주인지 둘째 주인지는 정말 그 앞에 지나가지도 못하고 사진이나 제대로 찍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봄은 그 다음 것을 미리 볼 수 있게 해주는 계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봄을 보면서 범부들은, 대종사님 말씀에 범부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
지금 당장 이익이 되는 거, 지금 당장 나한테 해로운 거, 지금 당장 나한테 명예가 되는 것에 신경을 쓰고 공을 들이고 노력을 하지만은 불보살들은 먼 수를 보고, 지금부터 먼 수를 보고 공을 들이신다. 우리가 정치를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그 스펙도 쌓아야 되고 초등학교부터 정말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그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요즘같이 밝은 시대에는 특히나 더 그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먼 수를 보고 우리가 진리를 알면 지금 당장에 단촉하고, 지금 당장에 나한테 이익이 오고, 지금 당장에 나한테 명예로운 것에 공을 들이기보다는 앞으로 긴 세월 동안, 영원한 세상 동안 세세생생 받을 수 있는 것에 공을 들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매주 법회를 보고 매일 심고와 기도를 드리고 매일 감사 생활을 하고 매일 남을 배려하고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지금 세세생생 영원한 세상에 먼 수를 봤을 때, 그것이 지금 이 봄에 종자를 심는 것과 같이 우리가 앞으로 받아야 될 수많은 복과 지혜를 지금 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이곳에 모인 교도님들은 요즘에 무엇을 보고 계시는지, 어디에 주목하고 계시는지, 저도 항상 그것을 잊지 않고 내가 어느 방향을 가고 있는지 항상 챙기면서 그렇게 생활하고자 합니다. 함께 그 길을 같이 가주시기를 간절히 염원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